21번 다음 사상과 관련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뒤에는 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그 사이 잡힌 게 명당이다. 이른바 이제 배산임수죠. 예. 자, 이런 거 나오면 자연 어떤 산세 지형이 인간의 기륭하복에 영향을 준다. 바로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은 신라말 이제 도선 국사에 의해서 이제 발전해서 고려 시대의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풍수지리설이 태조 왕건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이제 훈요 10조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도선대사가 말한 그 정한 사찰이 있어요. 자, 그 사찰들은 바로 뭐냐면 비보 사찰이라고 하는데 풍수지리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뭐 그러한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이 명당에는 이제 그 양택이 있고 음택이 있어요. 양택에는 이게 좋은 쪽인 것이죠. 어떤 뭐 도읍자리라든지 수도 또는 집을 지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되는 것이고 음택은 이제 어두운 것이죠. 주로 이제 묘자리와 관련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후기의 이제 산송 바로 이 묘자리 갖고 이제 송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다 이 풍수지와 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점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산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디귿 2번이 되겠고요. 연등의 개최 목적이 됐죠. 연등에는 이제 부처님 모신다라고 관련돼 있죠. 이건 이제 불교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최승로가 고려 성종 때 올린 시무 28조의 사상적 배경은 바로 유교. 바로 유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자 뭐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89년 이게 바로 기사년이 되죠. 1694년 갑술년이 되죠. 바로 환국과 관련돼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숙종 때 세 차례 환국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경신환국, 1680년. 당시 이제 남인이 이제 권력을 많이 장악한 상태였어요. 거기서 이제 군권, 즉 뭐 당시 뭐 윤유 등에 의해서 남인 윤유 등에서 또 뭐 북벌 같은 것 등을 염두에 두고 뭐 대흥산성을 뭐 새롭게 개축한다든지 뭐 도채찰사 문제 등으로 이제 병권을 장악하려는 이런 것을 놓고서 서인들이 이것을 역모로 몰게 됩니다. 허견 부자에. 그래서 그게 이른바 이제 유학 사건, 기름멍인 장막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뭐 임금의 허락 없이 멋대로 허적이 가져갔다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남인들을 대거 축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신대추척이라고 하는데 서인이 승리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기사황국 9년 뒤에는 이제 희빈 장씨가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를 원자, 으뜸원자죠. 이제 세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서인 송시열이 시기상조로 반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숙종이 분노를 해서 이 희빈 장씨가 남인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서인들을 대거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를 하고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되고 인현왕후 서인과 연관 있는 인현왕후는 패서인 됩니다. 자, 그런데 1694년 이제 갑술년이 되죠. 갑술왕국. 이번에는 또 변덕이 생긴 숙종이 다시 아마 여기에는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장희민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죠. 바로 인현왕후 복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후 남이는 이제 제대로 정권을 잡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환국이 되는데 이 숙종의 이 황국은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왕권 강화인데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한쪽 당에게 지나치게 많이 힘을 몰아주는 어떤 편당적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당이 다 독재를 하게 되는 일당 전저 현상이 돼서 오히려 정치적 불균형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예송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이건 이제 현종 때에 있었죠. 숙종이 부친인. 이 예송 문제는 이제 상복 기간을 놓고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이 차남으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척의 정치 개입을 배제시켰다. 뭐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외척의 정치 개입을 이제 제대로 시킨 사람은 뭐 조선 초에 태종이라든지 뭐 흥선대원군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건 관련 있고 그다음에 살인과 훈구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살인과 훈구의 갈등은 보통 이제 조선 중기 사화로 나타나죠. 무호갑자, 기묘, 을사사화. 그래서 연산군, 중종, 명종 요때 있었죠. 북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건 북보라고 관련이 없습니다.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근 이들의 본고지를 지도에서 옮겨보는 것은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가게에서 장사의 기본을 배우고 전국 주요 상업지역에 진출해 송방 지점을 개설했고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사계 치부법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바로 최대의 민간 상인,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개성 상인, 송악에 있어서 송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여기 다가 되겠네요. 나머지 다 정리해보죠. 의주, 이거 만상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이제 대청 무역에 앞장섰고요. 평양 상인, 유상이라고 하고, 이들도 뭐 평양에 청에 가까우니까 대청 쪽으로 많이 갔고요. 송상은 이제 이 동네에 여기 대일 무역에 주력한 내상이 있죠. 부산 동래상인.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한성 쪽에는 이제 뭐 상인이 많죠. 여기에는 뭐 관상, 어용상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시전상인, 유기전을 포함한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상으로는 이제 그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인 이제 경강상인이 있겠죠. 이들은 이제 선상이 돼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국 등을 이제 운송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과 관련된 사현상으로 적절하는 건 16세기 예언사상이 되도 19세기면은 이제 세도 정치가 있게 되고 굉장히 정치 기강이 무난해지고 밀란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왕조의 운수가 다 됐다. 이게 이제 병결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예언한 비기도참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정감록 같은 게 대표인 것이죠. 이시왕조의 운이 다고 정시왕조가 들어선다. 그 다음에 또 뭐 미륵은 꼭 따라다니죠. 여기 도솔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솔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후천 개벽할 때 이제 온다는 이제 그 미륵불 미래에 올 부처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죠. 뭐 이런 것 등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19세기 이제 주로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전까지가 집중적이 되는데 요 시기에 이런 세도 정치의 분위기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에 침략적 접근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와서 무섭게 생긴 배, 그래서 그걸 보통 이양선이라고 하는데 통상을 요구하는 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맞고요. 세도 정치니까 탕감을 행편이 심해지겠죠. 뭐 도적들도 농민들이 도적화 되겠죠. 또 많은 수혜와 전염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4번에 군역의 요역화로 대립이 성행하였다. 자, 이것은 조선 전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보법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군역이 이제 좀 이제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땜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군포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군 복무에서 이제 나가게 해주죠. 그걸 수포제라고 하는데 반군 수포제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군적 수포제. 모든 군적인 사람들은 다 군포를 받으면은 다 내보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군역이 제대로 이루지 않고 이것은 또한 요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군인들을 데려다가 요역을 시켜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역을 요역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이제 저기 그 노가다 하니까 이게 힘들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자기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행시키는 대립제가 또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전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 16세기 이후 성종 때부터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예, 요 19세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계 중앙 조직인 오이는 16세기 말에 그 조직이 유명했다. 세조 때 나타났었는데 벌써 16세기에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에게 참패하자 군사 조직의 적용에 분피하다. 외란 중에 새로운 군사 조직으로 오군영이 이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처음 나타난 게 바로 오군영 중 훈련동함이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처음 나타나죠. 그래서 훈련동함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인들 삼수병을 양성하게 됩니다. 삼수병이라는 것은 총 쏘는 포수, 창 쓰는 살수, 활 쏘는 사수, 요 세 개로 병정이 되어 있고요. 급료를 받으면서 장기 복무하는 장번 급료병,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후 이제 이제 그 이괄의 난과 호란 등을 거치면서 도성과 도성 주변 이런 것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어영청이 나타나고 도성방위, 그 다음에 수어청이라든지 경기도 남부, 총용청, 경기도 북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인조 때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마지막으로 궁궐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금이영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출연하게 되었죠. 자, 이 오군영의 특징은 체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때 이갈이 난이라니까 어영청 만들고 등등등등 총영청 만들고 북벌 이제 후금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등등등으로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란 중에 생긴 것은 훈련동함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맞는 거. 3번이 제일 맞네요.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편제된 것이죠. 자, 정미 7조약에 해당이 됐다. 이게 이제 이때 이제 1907년인데 정미 7조약, 한신협약이죠. 거기 부속 각서에 보면은 군대 예산이 나오죠. 군대 예산의 대상은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 이제 주둔되어 있는 부대들이 이제 진위대가 되죠. 예. 그래서 진위대들이 이제 주된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의 일종이었다.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의 일종은 이제 조선 전기에 보면 이제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소거군 체제가 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농한기 때 이제 훈련받고 유사시에 투입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품계를 받았으나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했다. 급료병이랬죠. 장기 복무하면서 틀렸고 양인 계병, 양인들은 누구나 다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병이다. 아니죠. 이거 직업군인이랬죠. 이거 틀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출전 열하일기 그러면 박지원이죠. 연암 박지원. 예.
자, 여기도 보면은 오랑캐를 몰아내려면 중화요법을 모두 배워서라고 되어 있죠. 예, 북학 문자죠. 청을 무시할 게 아니라 청에 발달된 거는 받아들여야죠. 북학파이고 그 다음에 중상적 실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상학파는 이제 그 상업을 하려면은 어떤 그 기반 시설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레라든지 선박 이런 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맞고 열하일 같은 경우에는 연행사 청의 사신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노론 가문 출신이 됩니다. 자, 이 노론 가문 출신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호랑 논쟁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호론과 낙론이 있는데 이 낙론 계열이 주로 그러니까 이제 노론에서 낙론 쪽 서울 경기 지역에 일한 노론들은 좀 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순하게 뭐 청을 배격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북학론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후일 이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개항 전후 시기에 그 서구열강의 그러한 입장이 통상은 개국을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가 좀 준비가 좀 덜 된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의 손자인 박규수, 중인 출신, 역관 출신인 오경석, 의원 출신인 유홍기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개화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또 유명한 것이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소설을 쓴 걸로 유명하죠. 세 가지가 있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생산성 이런 것을 비판하였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농민생활 안정을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 사람은 중상적 실학자예요. 그래서 적극적 화폐론자가 됩니다. 그러면 농민생활 안정에서 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제 중농적 실학자예요. 대표적인 사람 이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패전론을 주장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밑줄근 변화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가족제도의 변화, 양란이요, 외란과 혼란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가족제도가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지만 요즘은 길게는 수개월 또는 3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우리는 친형 제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조선 중기까지만 하도록 이제 그 신랑이 그 신부댁 쪽 집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부가혼이라고 하는데, 예. 네, 여기서 직접 이제 얼마 조금 결혼식만 예식만 혼인식만 마치고 시댁으로 가는 친형 시집살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장가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제는 이제 시집살이로 이제 바로 이제 전환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선 후기에 가족, 사회, 뭐 여성의 위치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느냐? 이제 부계 중심의 그러한 것이 좀 강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적장자 위주로 나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 상속에서 장자는 더 우대받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사를 형제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장자만이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자 쪽에 아들이 없으면 그 밑에 동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양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지만.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해준다. 이건 그 이전이 되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장자가 굳이 우대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족보 편제에 있어서도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기에 나타난 족보 중에 하나가 이제 성화보라는 게 있죠. 조선 초기 성종 때 있었던. 거기에 보면은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근데, 조선 후기에 되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가게 되죠. 예.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양계 쪽이, 부계, 모계가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선 초기의 족보는 만성보, 성이 아주 다양해요. 이제, 이제 결혼해서 나간 뭐 이런 여자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아주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탁 봐도 청천강 이북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네요. 이 다복동에서 시작해서 쫙 휩쓸었죠. 정주성에서 최종 패하고 바로 조선 후기 세도 정치 배경 속에서 일어난 최초의 밀란인 홍경래의 난이 되겠고요. 그 배경은 바로 이 평안도 지역 또는 뭐 서북 지역민이죠. 이들을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1811년인데, 자, 틀린 것인데, 동학사상이 빠르게 확산이 됐다. 동학이 나타난 시기는 홍경래 난으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난 1860년 철종 때예요. 예.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 홍경래 나는 이제 주도자가 홍경래 있는데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 아니에요. 예, 잔반 출신이에요. 몰락한 양반.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농민들, 그다음에 광산 노동자. 이 평안도 지역은 광산이 많아요. 뭐 상인들도 여기에 부유한 상인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그 광업 등 상공업 등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뭐 여기 뭐 유명한 상인도 있잖아요. 의주상인 또 뭐 유상도 있고 등등등등.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해도 중앙정부, 세도정치, 중앙정권이 다 수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도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죠. 광산 노동자들, 몰락농민들이 할 게 없으면 임노동자로 광산으로 많이 모여들겠죠. 예. 관직 지출 제한, 이런 것 등이 이제 원인이 된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 나라 모든 mon을 허물고 유생을 쫓아내버리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건 서원이 되겠죠. 예. 사적들이 놀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백성들은 춤추고 충성하는 전제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서원은 양반 유생들한테는 기득권이 박탈되는 것이요. 자, 서원이 이제 농민들 수탈의 하나의 또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이냐? 뛰어난 서전들을 제사하는 기능이 이제 주된 거였고 거기에 이제 교육까지 같이 곁들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제사 명목으로 이제 농민들을 많이 뜯어내요.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 이제 사액서원이 되면서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관악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토지와 서적을 하사받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또한 서원은 이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이 돼서 붕당 정치의 온상이 됩니다. 정치적 구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지방살인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환국의 폐단을 시전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것은 사창제가 있었죠. 예. 한국이 정부가 운영하는 사창제는 그 지역민들의 공동 출제해서 운영이 되는 방식이고요. 모든 구전에 설치되어 중앙집권에 기여한 것은 지방 곳곳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학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학교육기관이다. 이건 사설교육관이죠. 그 다음에 수량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농민들의 풍속을 교화하는 것은 바로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밑줄근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양 대신 이용자인데
기국의 제주 동북쪽 베이크에 잇따른 그 서민들 서해는 해밀턴 선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이 나라가 남하에 홍콩을 침략할까봐 그러면 이거 검은 도가 되죠. 검은 도를 영국이 3년간 불법 점령하죠. 1885년에서 1887년. 그 이유는 러시아를 남하를 막기 위한다는 명목인데, 예, 이 섬은 검은 도가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러시아 조선으로부터 최초로 최애국 대우를 받았다. 이것은 1882년에 체결이 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죠. 아간 파천 후 울릉도 산림 채권을 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에서 러시아는 산림 채벌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울릉도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압록강 쪽, 요 두 군데. 그 다음에 조선 청력에서 결속해야 하는 나라로 지목이 됐다. 조선 책략의 내용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일 더 나아가서 미국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틀렸고, 어제현 부대가 미국군과 격전을 벌인 곳이다. 이거는 강화도의 광선보죠. 예. 광선보 전투. 일본이 일방적으로 1905년 너희들 중에 시마네모를 편입한 것은 독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